중국의 만행에 이골이 난 필리핀이 또 한 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10척 이상의 군함을 도입할 예정으로 남중국해에서 연일 시비를 걸어오는 중국에 맞서 한국 함정을 절실히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필리핀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더 강력한 함정을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필리핀의 상원 다수당 대표인 프랜시스 톨렌티노는 필리핀 해군을 시급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신형 함정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군사매체 맥스디펜스 필리핀즈는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한국산 함정 도입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충남급 호위함은 한국에서도 6척을 도입하기 위해 건조 중인 신형 호위함인데요. 만약 필리핀이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을 순차적으로 도입한 첫 해외 사례가 됩니다. 이는 그만큼 필리핀이 한국산 함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과의 교전을 위해서는 한국산 함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충남급 호위함 도입 가능성과 함께 충남급 호위함의 성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로 수출되며 한국의 방위 산업이 끝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 높은 고객을 손꼽는다면 단연 필리핀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이 구매한 한국 무기의 종류와 금액을 살펴보면 FA-50 12대를 구매하는데 약 5,600억 원, 원양 초계함 6척을 구매하는데 약 7,450억 원,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구매하는데 약 4,044억 원,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2척을 구매하는데 약 5,83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데 투자한 이 금액만 합쳐도 총 2조 2,900억 원을 가뿐히 넘기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필리핀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6조 8,400억 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금액의 무기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추가로 12대의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도 KF-21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산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뛰어넘는 최신 함정까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해군이 원하는 한국산 함정은 충남급 호위함입니다. 충남급 호위함은 한국이 대구급 호위함의 후속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신형 함정으로서 4,300톤급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 3,200톤의 인천급 호위함과 3,600톤의 대구급 호위함보다 한층 더 커진 규모를 자랑하며 충남급 호위함에는 360도 전방위로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언제든 적을 추적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에 회전식 A사 레이더가 장착되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하였으며 대구급 호위함에 장착된 SPS-550K가 최대 250km의 탐지거리를 보유했었기 때문에 충남급 호위함의 탐지거리는 최소 이보다 더 긴 범위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전된 탐지 체계를 기반으로 10개 이상의 대공 표적에 대해 동시 대응이 가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체계 역시 어느 나라의 호위함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충남급 호위함은 총 16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였고 수직 발사관을 이용하면 해공 함대공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 발사관 이외에도 해성 함대함 미사일과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 대함, 대공, 대잠 작전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고 속력은 30노트, 순항 속력은 15노트이며 대구급 호위함보다 한층 더 커진 함선 규모 덕분에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탑승한 병력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어 장기간 임무 수행에도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은 6척의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기 위해 약 2조 8,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한 척당 평균 가격은 약 4,800억 원 수준인데요.
필리핀에서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제작한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도입하는데 한 척당 2,9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던 것을 감안할 때 함선의 가격만 놓고 보면 필리핀에서 도입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충남급 호위함의 도입을 원하는 것은 중국의 신형 호위함을 상대할 전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호위함 중 가장 신형 함정은 054 A형 호위함으로 현재까지 38척 이상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필리핀과 가까운 중국 남부 전구 해군에 배치된 054 A형 호위함은 13척입니다. 054 A형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약 4,000톤급 규모이기 때문에 2,800톤급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3,200톤급의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보다 훨씬 더 큰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각각 인천급과 대구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한국보다는 작은 규모로 제작이 되어 중국과 비교하면 명백히 함정의 크기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데요. 해군 간의 교전은 처음부터 각종 무기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해로 들어온 적성국의 함정을 몸싸움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선행되는데 함정 규모가 작은 필리핀이 이 지점에서 중국의 깡패짓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필리핀 해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위함조차 체급에서 밀리는데 그보다 더 작은 함정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필리핀은 4,000톤급 규모의 054 A형 호위함을 상대하기 위해 4,300톤급 규모의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고 체급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054 A형 호위함은 최고 속도가 28노트에 불과하여 30노트의 최고 속도를 가진 충남급 호위함보다 떨어지는 기동성을 보유한 데다가 항속거리 역시 4,500해리의 충남급 호위함보다 뒤처진 4,000해리 수준이라 작전 범위도 충남급 호위함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소수의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게 되더라도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를 이용하여 054 A형 호위함을 견제할 수 있으며 해당 호위함보다 체급이 떨어지는 나머지 중국 함정들도 필리핀이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체계를 고려하면 함정의 화력 측면에서도 충남급 호위함이 한 수위로 평가받습니다. 054 A형 호위함은 수직 발사관을 32셀이나 장착하여 언뜻 수치만 보면 한국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호위함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수직 발사관이 함대공 미사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은 해공 함대공 미사일 이외에 대잠어뢰와 함대지 유도탄도 수직 발사관에서 운용이 가능하여 전술적 유연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은 기존의 수평 발사관과 달리 전후좌우에 상관없이 모든 방면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동시 교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수평 발사관은 적이 출현한 방향에 따라 발사관을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극복하게 만들어준 무기체계가 수직 발사관인데요. 충남급 호위함은 수직 발사관에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공방어에만 초점을 맞춰 운용하는 054 A형 호위함보다 전투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충남급과 054 A형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함대함 미사일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YJ-83 대함 미사일을 사용하는 중국이 해성 미사일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해성은 GPS와 INS를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의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통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악천후나 전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YJ-83은 액티브 레이더 호밍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전자전 환경에서 자체 방어 능력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재민 기술이 보편화된 현대 전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단점을 뒤늦게 깨닫고 최신 개량형에서는 YJ-83의 GPS와 INS 기술을 활용한 유도 방식을 추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가 빈약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충남급 호위함은 함정의 규모, 기동성, 화력 체계 측면에서 중국의 최신 호위함인 054 A형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의 전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필리핀의 국방 예산 상황에서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충남급 호위함의 뛰어난 성능은 분명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만족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는 한국과 필리핀 양국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 내부에서 필리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지원 병력을 파병했던 전력이 있고,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서 중국 견제에 큰 도움을 주는 국가인 만큼 필리핀의 전력 강화는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필리핀이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여기에 추가로 일부 함정을 공여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F-5 전투기와 포항급 초계함을 공여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두 무기 체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무기였지만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자국 전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때의 인연을 통해 FA-50과 여러 호위함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필리핀이 한국 방산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중국 견제의 축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한국이 운용하지 않는 구형 초계함을 추가로 공여하면 필리핀 해군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를 통해 중국이란 공동의 적을 상대할 수 있어 좋은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충남급 호위함을 중심으로 한국과 필리핀 해군의 긴밀한 협조를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1일 76mm 신형 철갑고 폭탄 영상입니다. 한국은 복잡한 해안선과 광범위한 연안 지역을 가지고 있는 작전 환경의 특성상 대규모의 함정 못지않게 소규모의 고속함과 고속정 전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물량을 앞세워 해안가로 진입하는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3분의 1에 불과한 가격의 미궁을 개발하고 각종 해안포를 비롯하여 적의 해상 침투를 저지할 대함 전력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은 해상에서 제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와 다수의 물량을 앞세워 한국의 해안으로 침투하려는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고속함과 고속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함과 고속정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은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적성국의 도발을 한층 더 손쉽게 제압하고 북한과 중국의 선단을 쓸어버릴 수 있는 신무기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기존의 고폭탄과 달리 적성국 함정의 선체를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신형 철갑고 폭탄이 대규모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76mm 철갑고 폭탄은 기존의 고폭탄과는 확연히 다른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고폭탄이 가지지 못한 전략적 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고폭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격신관을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충격신관은 순발신관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흔히 영화에서 보여지는 포탄처럼 표적 지역에 포탄이 명중하면 그 충격으로 신관이 작동하여 포탄을 파열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서 사용하는 고폭탄은 적의 함정을 맞추더라도 선체 내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함정 표면과 갑판 등에 몇 발의 고폭탄을 맞더라도 내부의 주요 장비와 시설물이 멀쩡하다면 적의 함정은 계속해서 기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철갑고 폭탄은 충격 지연신관을 탑재하여 이러한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지연신관을 탑재한 철갑고 폭탄은 포탄이 적의 선체와 충돌하더라도 곧바로 파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 내부까지 포탄이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체 내부에서 포탄이 파열함으로써 내부에 탑승한 병력은 물론이고 선체 내부의 엔진과 동력실, 주요 장비 체계까지 한 번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고폭탄만으로도 다수의 적 함정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며 한국 해군의 대함작전 능력 강화의 핵심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다수의 철갑고 폭탄이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면 해안 침투를 노리는 북한의 고속정을 상대로 단순히 방어적인 전술을 구사할 필요 없이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성능에 더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포탄이나 무기 체계의 부품 부족으로 인한 수급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만 보더라도 포탄 수급뿐만 아니라
다수의 무기 체계가 제때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반격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아군의 작전 지속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포탄, 탄약과 같이 다수의 물량을 소모하게 되는 무기는 더더욱 국산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수입한 무기에 대한 기술 갑질을 많이 겪었는데요. 일례로 F-15K 전투기의 경우 한국이 충분히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만 해도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76mm 철갑고 폭탄을 국산화했다는 것은 포탄 자체의 살상력과 해군의 전투력 강화에만 이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보급 체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철갑고 폭탄과 다른 나라의 철갑고 폭탄 성능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실 텐데요. 76mm 철갑고 폭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걸프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쟁에서 76mm 철갑고 폭탄을 활용하여 이라크 등의 해군과 교전하며 철갑고 폭탄이 적 함정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해상 전투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입증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마크 75는 5.7kg의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70mm 두께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는 탄두 중량 6kg의 AK-176 철갑고 폭탄을 사용하여 72mm 정도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등 철갑고 폭탄을 운용하는 다른 나라 역시 대부분 6kg 내외의 탄두 중량을 장착하고 5-60mm대의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기술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외형 측면에서 러시아의 AK-176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탄두 중량과 관통력은 복제품의 한계상 러시아보다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양산에 돌입하게 될 76mm 철갑고 폭탄은 6kg 내외의 탄두 중량을 가진 서방제 무기보다 더 무거운 6.3kg의 탄두 중량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kg 후반대의 유럽보다 약 500g 이상 더 무거운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탄두의 중량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폭약이 적재되어 있어 살상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탄두 중량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폭탄의 속도는 초속 900m로 초속 800m 수준의 미국제 마크 75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탄두 중량과 빠른 발사 속도가 합쳐지면 그만큼 더 강력한 파괴력과 관통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철갑고 폭탄은 76mm 두께의 강철판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춰 미국, 러시아 등보다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의 국방부를 포방부로 지칭하며 압도적인 지상 화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진 고폭탄과 76mm 함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화력 사랑은 역시 함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76mm 철갑고 폭탄의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 전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철갑고 폭탄에 대한 국산화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국방 예산 삭감과 해외 기술 의존도 문제로 초기 개발 과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등 다른 무기 체계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76mm 철갑고 폭탄 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이 때문에 새로운 고폭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일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외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전략도 시도했지만 기술 이전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었고, 철갑고 폭탄의 성능 테스트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발은 차일피일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서해안의 긴 해안선을 보유한 한국의 작전 환경은 반드시 더 강력한 철갑고 폭탄이 필요했고, 이를 공감한 한국의 개발진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연구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관통력과 폭발력에 대한
수치상의 재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전 상황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테스트했는데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조건에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각종 성능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고온과 저온 상황의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도 철갑고 폭탄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지금의 강력한 철갑고 폭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76mm 철갑고 폭탄은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을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으로 연안 방어와 소규모 해상 전투에 적합하며, 참수리급 고속정은 130톤급으로 해상 경계와 소규모 전투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말 그대로 두 함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안 방어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함정인데요. 철갑고 폭탄이 도입된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취약한 북한의 고속정, 초계정, 상륙정 등을 모조리 격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도 한국 해군보다 전력이 뒤떨어지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철갑고 폭탄을 상대로 기민한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갑고 폭탄을 장착한 한국 해군 앞에서는 북한이 감히 한국의 연안을 상대로 군사 도발을 자행할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강력한 철갑고 폭탄과 함께 우리의 영예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해군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5일 호주 호위함 영상입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함정 도입 사업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건조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건조 사업은 총 6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2032년까지 총 3조 2,525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 중 1, 2번함 건조를 위한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배치3 호위함 건조에서 1번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으며, 한화오션은 5, 6번함을 건조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배치3 5, 6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HD 현대중공업을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배치포에서도 한화오션은 자신감을 보이며 1, 2번함 수주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또 다른 경쟁 무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초도함 상세 설계 및 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조 8천억 원대의 규모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인데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간의 경쟁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맡게 되는 수의 계약 방식이 적용될 경우 HD 현대중공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될 경우 HD 현대중공업은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화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DDX의 기본 설계는 이미 HD 현대중공업이 완료한 상태인데요. 기존의 관례대로라면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상세 설계 및 1번함 건조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HD 현대중공업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에서 2015년에 HD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 9명이 방사청과 해군본부 등을 찾아가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공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그때 빼돌린 정보 중에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화오션의 KDDX 개념 설계도가 포함됐었고, 이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이 설계도를 KDDX 입찰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직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사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경쟁 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에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 설계업체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후 선도함 건조 후 나머지 5척은 경쟁 입찰을 통해 배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한화오션은 방사청의 수의계약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개념 설계 내용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의계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을 무력화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정확한 사안은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두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입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C5000 사업은 차기 호위함 11척을 구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중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의 방산기업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올해 호위함을 건조할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최종 선형을 결정한 후 2026년에 건조를 시작하여 2029년까지 첫 번째 군함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후보군에는 한국의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의 모가미급, 스페인의 알파 3000, 독일의 메코 A200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은 약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미국 등 동맹국 방산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적극적으로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따라 자국의 해외 무기 판매를 규제해왔으나 최근에는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및 제3국 수출 허용 등에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 및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호주 호위함 도입 프로젝트에 내세운 주력 모델은 신형 모가미급 호위함인데요. 모가미급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호위함으로, 일본 방위성은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와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가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스텔스 선체 설계가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능력이 강화되었고, 사면 부착 능동주사위 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통합 마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16셀의 수직 발사대, 어뢰, 헬기, 무인 수중체 등의 무장이 탑재되어 이를 통해 대수상전, 대잠전, 기뢰전 등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식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400km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을 앞세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함은 이미 한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성능이 검증된 함정들입니다. 스텔스 설계와 첨단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16셀의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강화했으며, 충남급 호위함은 다기능 레이더와 복합 센서 마스트를 통해 뛰어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갖추어서 대공전과 대잠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책정한 호위함 한 척의 예산은 약 8,700억 원으로 이는 한국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과 유사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충남급 호위함은 한 척에 약 4천억 원, 하나오션의 대구급 호위함은 3,4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경험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페루 등 총 5개국에 18척의 함정을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노르웨이, 태국 등 6개국에 호위함, 훈련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총 12척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수출 실적은 한국 조선업체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간의 경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양상은 지양하면서 앞으로도 두 기업 간의 경쟁이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1일 한국 해양방산 영상입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전문업체 제인스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함정의 방산 시장은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 한화로 약 11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약 1100척의 신규 함정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사업도 30여 년간 연평균 약 70억 달러, 한화로 9조 원 이상의 규모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군 전문 매체들의 이러한 예측은 글로벌 해군 전력의 강화와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함정 수출 시장에 대한 제인스의 예측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인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방산 지출 규모는 2023년 80억 달러에서 2030년 1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이렇듯 해외 매체에서는 여러 차례 분석 보고서를 게시하며 앞으로 해양방산 시장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양방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정작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군사강국들은 지금 해양 분야에서 점차 기술력이 도태되거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US 나발 인스티튜트는 미국의 조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0.13%로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CSIS와 전현직 미 해군 제독들은 향후 6년간 중국의 해상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분석하며 미 해군의 조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도 뒤늦게 자신들의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사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한동안 조선업에서 많은 힘을 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영국도 2020년대에 들어와서 7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이제야 다시 해군 함정 도입과 조선업 부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영국의 이러한 뒤늦은 노력은 디펜스 뉴스, 네이벌 뉴스 등 해외 군사 매체들을 통해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대표적인 해군, 조선 강국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에서도 국내 수요의 감소와 해외 수주 경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해군 조선 및 시장 전망이란 제목으로 유로피언 세큐리티 앤 디펜스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해상 전력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선박을 인도할 유럽의 조선 인프라는 지난 30년 동안 느리지만 꾸준하게 쇠퇴해왔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뒤이어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해군 조선소는 선박 제조 경험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유럽 등의 조선소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조선 산업이 계속 쇠퇴하고 있거나 현 시점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엔 버거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조선 산업 쇠퇴는 반대로 대한민국의 해양방산 진출에 아주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공산국가이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우수한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해상 전력을 보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세 번째로 7,000톤급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설계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조선 역량을 의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살려 우리 대한민국이 함정 수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 방산 이익과 성장을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함정의 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를 준비 중인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과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수출 및 함정 MRO 등을 모두 합하였을 때 무려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약 19조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함정의 방산 수출로 2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함정의 직접적인 수출 이외에도 각국의 해상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을 시작으로 각 대륙과 바다의 해양 방산 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양 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거점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인 네이벌 뉴스에서도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원양 순시선, 코르벳함, 호위함 등 12척의 함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해양 방산 진출에 대해 이전부터 주목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시작으로 페루 등 한국산 함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추가적인 생산시설 설립과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해양 방산 시장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변 국가들로 시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방산 수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유무인 함대 구축에 대한민국의 무인 수상정들이 출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2045년까지 373척의 유인 함정과 150척의 무인 함정을 포함하여 약 500척 규모의 유무인 함대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미국의 무인 수상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개발 중인 무인 수상정의 시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의 무인 수상정은 라틴어로 어둠을 뜻하는 테네브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테네브리스는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정찰용 무인 수상정인데요. 테네브리스는 전체 길이는 17m, 경하 중량 14톤의 제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테네브리스의 속력과 탑재 중량, 스텔스 성능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테네브리스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각종 무장을 추가로 탑재한 무인 전함의 개발로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과의 각종 첨단 사업을 진행해온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시장의 진출도 기대해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한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요. 해외 전문 군사 매체인 네이벌 뉴스에서도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무인 수상정 개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150척의 무인 함정을 도입하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조선업 여건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함정 수출로 해군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업체와 미군의 군 첨단화 사업에 참여한 팔란티어의 무인 수상정 공동 개발은 해외 매체의 높은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해양 방산의 발목을 잡는 단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 방위 산업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입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산업에서든지 특정 기업에서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더 나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일부 방산업체들은 선의의 경쟁이라 부르기에는 과도할 정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방산업체들의 과당 경쟁이 방위산업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업체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하다가 정작 사업 수주에 실패하는 팀킬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발언을 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호위함 사업 등 대규모 함정 수출 사업에 대해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서 참여하는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방산업체의 컨소시엄 문제는 민간업체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하지만 방위산업은 단순히 민간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무기의 개발과 생산은 민간 방산업체들이 담당하더라도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국가의 국방과 안보, 경제적 이익 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원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방산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조선 시장의 2위에 올라와 있는 최강의 조선 강국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 역량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가 조선 산업의 쇠퇴와 함께 함정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이를 기회로 전 세계 대양을 주름잡는 한국의 해양방위 산업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